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배우 이성균 씨의 극단 선택 소식을 듣고 참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영화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성균 씨 또한 참 좋아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한 며칠 동안 가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성균 씨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성균 씨에 대한 그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요. 첫째가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잡스러운 그 인간들, 그리고 언론사들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번 사안까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성균 씨의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왜? 애당초 이번 사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라고 작정한 인간들이 누구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고 바로 그런 추악한 모습을 비판하는 게 제 영상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3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음성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3번이나 나왔죠. 그럼에도 경찰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가 않다라는 거였어요. 신체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따져봤을 때 경찰은 일단 명백하게 이성균 씨한테 죄가 입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를 할 수가 없다, 불송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비슷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G드래곤,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는 출국 금지도 해제를 시켰고요.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거꾸로 출국 금지를 연장시키는 것을 또 법무부에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질문이 드는 겁니다. 두 사람 전부 다 음성이 나왔는데 왜 도대체 G드래곤에 대해서는 경찰이 뭔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거에 대한 일단 경찰의 답변은 바로 김 실장이라고 하는 이 실장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녹취록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빠 옆에서 그거 하고 있을 때 나는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이거 키트 보면 있잖아 라고 하는 녹취록까지도 이제 경찰이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거는 한편으로는 김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애당초 일단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신체에서 뭐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정황상 증거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 어떻게 이성균 씨에 대해 가지고 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이성균 씨가 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은 조금 더 강경하게 구속 신청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관련돼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가 풀어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경찰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강남의 그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수가 있어? 너네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경찰의 수사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당시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월 19일 새벽 1시에 이제 그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10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2달 동안 17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성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된 것만 하더라도 무려 300여 차례가 된다라는 것인데 2달 동안 17차례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애당초 지금 이 실장을 17번이나 불렀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장의 진술이 계속해가지고 번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은색 파이프 같은 것이 집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보더라도 은색 파이프를 경찰에 찾을 수가 없었고요. 방안 서랍장 위에 금색 쟁반을 항상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17번이나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실장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장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달여 정도 시간이 지나서 12월 중순쯤이 되고 나서야 이성균 씨가 구체적으로 이날 4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이 됐었는데요.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2월 중순쯤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성균 씨를 소환하겠다, 피의자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언제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12월 중순이 됐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성균 씨가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것은 10월 23일입니다. 사실상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서 바로 피의자로 입건을 시켜버렸던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번의 날짜가 전부 다 확정이 되기 전에도 이미 사실상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람인 것처럼 3번이나 저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돼 가지고 경찰이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 자기들은 공개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궤변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요. 수사사항 유출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애당초 공개 요청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성균 씨가 3번이나 저렇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망신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관련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출석과 비노출 출석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또 경찰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비노출 출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식의 경찰의 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균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3차 소환을 앞두고 취진이 있는 정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도 이미 이성균 씨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이성균 씨는 그냥 배우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사실 뭐 공적인 측면으로 보거나 도덕적인 책임 무슨 뭐 어떤 책임이 됐든지 간에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요구돼야 되는 게 정치인일 텐데 정치인들이 경찰 출석 받을 때 같은 경우는 뒤로 뭐 주차장 통해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성균 씨한테 그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배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배려?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경찰이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렇게 경찰이 무리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공을 쌓기 위해 가지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원래 이런 거와 관련된 수사를 누가 주도를 했었습니까?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이거를 맡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을까요?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당초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맡게끔 됐을까?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자신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검찰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사력이나 전문성을 생각해 봤을 때 경찰과 검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누구보다도 잘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 검찰을 악마를 시키고 그 검찰의 수사력을 박탈시키는 과정에서 뭐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성균 씨와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 또한 경찰로 어거지로 넘겨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미향 뛰쳐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니 시작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범죄를 확산케 하고 여론재판으로 끝장내고 이거를 누가 했대요? 수사를 시작하는 검찰과 경찰이래요. 이성균 씨의 사건 검찰이 수사했습니까? 아니요.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애당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라고 이렇게 또 발광을 떨고 있잖아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균 씨에 대한 얘기하면서 왜 도대체 검찰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도대체 검경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 검경의 수사 결과 저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뭐 2명뿐이겠습니까? 문재인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인데 이런 식으로 검찰까지 묶어가지고 얘기하고 가장 가관인 것은 이재명이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참 정말 이성균 씨를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플레이에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많은 수사권을 갖다가 권력을 갖다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휩싸인 경찰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등 떠밀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언론들로 인해 가지고 이성균 씨가 희생당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진짜 개탄스럽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